해가지고 12시에 본 우리 토론을 마치기로 했는데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네, 이 발표자들께서 워낙 이제 열성을 가지고 자세히 하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딜레이 돼서 그래서 저하고 저 사회부장님께 약간 좀 컴프로마이즈 한 게 일단 20분을 패널 토론하기는 너무 짧아서 좀 죄송하지만 10분 정도 해서 저희가 좀 이게 좀 연장을 해서 12시 10분까지 본 패널 토론을 하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점 좀 양해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 뭐 보통 패널 토론하면 한 4-5분이 제일 적당한데 오늘 좀 많으십니다. 패널 토론 하신 분들이. 그래도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간단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제가 주제를 좀 뭐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토론의 주 이제 그 논의를 드려야 될 게 아마 우리 산업부하고 우리 환경부에서 오신 우리 두 사무관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 발표자들이나 패널분들은 좀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으면 우리 지금 오늘 참석하신 프로에 있는 분들께 제가 보기엔 한 2-3분 정도 의견을 좀 묻고 저희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오늘 자장을 맡은 대한설명학회 최준영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우리 이라노 사무관. 예,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이라노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소희 사무총장님. 네. 네. 한단 해주시죠. 네. 김소희입니다. 저는 질의를 혹시 질의 있으면 질의 받는 걸로 제가 토론을 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부장님도 잠깐. 예.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정밀학진흥의 조진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폴리우레탄 산업협회의 김낙진 연구입니다. 그다음 다들 오른쪽 와가지고 우리 이성환 사무관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유엘 PMT 한국 대표 유기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엑스패스 협의회 이사로 참석하게 된 박기홍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여튼 뭐 많은 좋은 주제들을 많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냐가 아마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글로벌적인 환경 이슈들, 그다음에 국내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이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HFC 냉매에 대한 뭐 관리가 아직까지 참 소홀하고 구멍이 좀 많다는 게 많은 패널분들의 이제 주된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제를 제가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 아까 우리 김세희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뭐 인센티브 그러니까 로우 GWP의 냉매를 좀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센티브에 통한 전환 및 재활용 시장에 활용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지금 재활용을 하긴 있긴 하지만 그 재활용 빈도율이나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그런 주제로 한번 좀 토론을 하고요. 또 하나의 토론 주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냉매 자체가 우리 그 탄소 중립 그 비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총량 관리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어떤 관점에서 감축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2 주제로 먼저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 인센티브를 통한 전환은 아무래도 좀 산업부 쪽하고 환경부 쪽인데 우리 어느 사무관님부터 좀 이제 의견을 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라는 사무관부터 좀 더 드릴까요? 예. 뭐 제가 사전에 입수한 토론 주제와 좀 다른 부분이 그런가요? 있어가지고. 근데 거의 유사한 겁니다. 지금 네. 토론 주제는 보통 로우 GWP 전환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문제인데 지금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어차피 로우 GWP로 냉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인센티브도 해야 되고 어떤 하이 GWP 하면 또 페널티도 줘야 되고 또 연관이 돼서 같이 좀 의견을 주셨으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산업부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제 불속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아마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산업부에서 지원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우 GWP 물질로 전환을 하거나 시설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그 HFC 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갈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그 HCFC를 온실가스 측면보다 오존층 파괴물질이라는 측면에서 좀 감축 규제를 시행을 해왔는데요. HCFC가 지구 온난화 지수가 또 높은 물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존층 보호와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HCFC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년도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쿼터 내에서 제조 수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제조 수입업자에게 그 물질별로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 원인자가 그 부담을 하도록 해서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산업부는 그 대체 물질 적용 기술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 대체 자금, 융자금을 조금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 대체 물질 기술 개발 사업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지원 정책들이 대체 전환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FC 감축은 이제 앞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024년부터 추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30국이 비준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죠.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외교부에서 국회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대통령 재가까지 다 받고 있고요. 또 국내 HFC 감축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오존층 보호법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목표로 합의 규정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해서 내년에 수출 허가제, 그다음에 내후년에 감축을 이행하는 그 HFC 감축 시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 개정 일정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FC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HFC도 마찬가지로 HCFC처럼 그 수입자나 제조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융자 사업이라든지 또 기술 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좀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그 대체 물질 이전에 그 HCFC 그리고 그 HFC가 다른 나라들도 다 감축을 하고 있으니까 생산 공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저희는 산업부에서는 좀 더 보고 있고요. 또 이 물질들의 대체 물질인 HFO도 마찬가지고 다 특정 국가 또 일부 업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업체의 공급망 관리를 같이 도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뭐 산업부 입장에서는 한 내년 23년, 24년에 HFC 감축로드를 좀 마련해서 이제 시행할 예정이다. 그 예정에서 뭐 거기에 대한 그 맵에 따라서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하고 준비 중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뭐 페널티도 지금 준비 중이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또 이제 환경부는 어떤 좀 내용이 있으신지 좀 이성환 참고관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냉매 관련돼서 이제 20RT 이상에 대한 냉매 사용 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GWP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대체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이제 수입량하고 제조량을 커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냉매 적정 횟수 의무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냉매 물질로 전환이 약간 좀 미흡한 수준이고 지금 발표라든지 발제자 분들도 좀 냉매 제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고 GWP 감축 요인이 부족해서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용화 가능한 상업이라든지 산업 냉동 분야에서도 이미 이제 사용 가능한 대체 물질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설치비라든지 이제 유지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전환이 낮은 편입니다. 이는 이제 기존 제품보다는 가격이 뭐 비싸면 10배 이상 높고 그다음에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에 대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지고 좀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GWP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고어 GWP에 대한 저희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쿼터 관리를 강화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냉매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HCFC하고 HFC 쿼터 할당량과 함께 냉매 용도라든지 물질별로 단계적으로 이제 전환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국내 시장 동향이라든지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서 신규 냉동기기별로 목표 GWP를 설정을 하고 연도별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뿐만 아니고 산업계하고 학계 등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선진국인 이제 일본 먼저 시행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위원회를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단계별로 이제 전환 물질 목표를 수립하고 수년에 걸쳐서 이제 논의를 해서 7개 품목을 지정을 해서 이제 현재 15개 품목으로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규제도 들어가면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인센티브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GWP 대체 물질에 대한 이제 R&D도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이제 뭐 냉매 사용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GWP 공정가스 제어라든지 대체 인증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우선 이제 비용도 높고 상용화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우선 건물의 공조기에 먼저 그 지원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대체물질 보급하는 것도 우선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GWP 물질에 대해서 이제 대체할 때 보조금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특정 물질 산업 합리화 기금을 활용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저 GWP 구매하고 사용 기기를 구매할 때 물질 대체에 따른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 요약되면 일단 뭐 환경부에서도 뭐 일단 로우 GWP 이용하는 냉매를 이용하는 뭐 설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R&D라든지 그런 데서 특별히 더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 뭐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지금 환경부와 산업부의 지금 뭐 앞에 어떤 우리 인센티브를 통한 이 노 저티벌리피의 전환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패널 분들, 제가 그렇지만 모든 분한테 여쭙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혹시 좀 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면 뭐 한두 분 정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깜짝이야. 환경부 혹시 그 온실가스 감축, 뭐 배출권 거래제나 감축량 포함하는 그런 로드맵은 혹시 없으실까요? 배출량 통계. 네. 그 감축 온실가스 네네. 배출량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잡히는 게 지금 HFC 같은 경우는 2가지 코드밖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CC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저희가 전체 이제 18년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 대비 이제 HFC 기준은 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22년부터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수질 코드를 개정을 해서 이제 뭐 코드를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되는 양에 대해서 더 냉매 수입량이 더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패널 분들 혹시 또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또 산업부와 우리 환경부의 의견에 뭐 추가하실 것도 괜찮고요. 혹시 뭐 아마 산업업계에서도 좀 오신 것 같은데 이 협의체나 이런 데서 뭐 요구하신 내용도 있으면 좀 뭐 의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폴리우레탄 산업협회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산업에서는 나라에서 정책이 정해지고 로드맵이 정해지면 그거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 물질에 대한 공급이 안 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쓰게 된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 지금 현재 우레탄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펜탄이라는 대체 발포제로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가게 된 요인은 뭐냐면 기존 HCFC 발포제보다 가격이 싸고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사이클로펜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건축법과 기타 다른 어떠한 부분들에 의해서 건축 단열재의 고유물성인 단열 성능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 성능, GWP 수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 그렇다면은 저희 산업계에서는 HFO로 뭐 바로 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뭐 공급이 안 되고 가격이 워낙 기존 발포제보다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데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러한 발포제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그 다음에 뭐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만 해주신다면 그게 제일 큰 산업계에서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요건 좀 다른 포인트죠.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생산할 때 있는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우리 이란호 사무관이 좀 의견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 뭐 국내에서 대체 물질을 활용한 발포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이상적인데 그게 좀 안 될 때 저희도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체 물질의 가격이라든지 공급 안정성 때문에 급격하게 전환이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보전 그리고 업계 부담 완화라는 그 중간선 어디에서 그 이런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발포 업계의 의견들은 그 전에도 충분히 들었고 또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HFC의 경우는 발포제 사용 비중이 GWP 비중으로 뭐 4%,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발포제 업계 얘기는 뭐 충분히 그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항상 우리 이게 환경 얘기할 때는 항상 뭐 양손에 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환경을 생각하면 또 산업이 또 저기 되고, 산업을 너무 유지하면 또 환경에서 항상 그 좋은 밸런스 맞추는 게 이 제대로 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그렇게 좀 논의를 끝내고요. 이제 두 번째 논의는 원래 관리 제도에 관한 논의를 좀 하려고 처음에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쭉 패널 우리 발표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량 관리를 통한 저희 온실가스 관점에 대한 냉매로 이게 좀 더 이슈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런 좀 논제로 저희가 좀 논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저희 냉매가 그죠? 우리 탄소 중립 그 2020 비전에는 아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마 특히 이거는 뭐 산업부보다 환경부 쪽에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냉매도 저희가 어차피 온실가스에 대한 관점이 큰 우리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2050 그죠? 뭐 탄소 중립의 어떤 비전에 반드시 포함돼서 어떤 큰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가든지 많은 우리 전문가들 의견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온실가스 국가 인벤토리 상에 저희가 그 냉매라든지 뭐 불 속의 가스에 대한 배출량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HFC에 대한 이제 그 배출량만 지금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HS 코드가 세분화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산정이 될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출량에 대해서 저희 산정 이게 지금은 수입되는 전체 양에 대해서 다 이제 배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모순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통계가 지금 발표자분들도 통계가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통계 자료를 먼저 구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량이라든지 해수량, 재활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국가 배출 개수를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배출량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우리나라 현재 HFC 냉매에 대한 뭐 생산, 사용, 배출, 뭐 리사이클 같은 통계가 아직까지 불확해서 그게 좀 먼저 선행으로 조사된 후에 그걸 반영한 우리 온실가스 관점을 좀 고려했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요 총량 관리에 대해서 뭐 산업부에서는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네. 뭐 총량 관리는 환경부에서 스킴을 짜주시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HFC에 대한 무역 통계가 구축이 안 됐었던 게 좀 원인이 아닐까 하고요. 이제 2022년부터 개정이 돼서 통계가 나오지만 그 이전 통계는 좀 확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근데 저희 산업부에서 2024년부터 HFC 감축 이행을 위해 기준 수량을 산정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가 기준 수량 산정 시기입니다. 2020년, 21년, 22년이 수량 산정 시기이고 그 무역 통계로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작년에 2020년도 통계를 업체들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올해는 또 작년 통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개년 통계는 저희가 뭐 직접 그 정밀화학산업진흥회와 직접 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통계들은 환경부와 공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잡아 나갈지는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요 두 우리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한 의견에 좀 뭐 코멘트나 아니면 좀 의견에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우리 패널분 중에서 좀 예, 한두 분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산업부 이사무관님 말씀에 이어서 좀 약간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가 3년 동안에 대한 국가가 가져갈 수 있는 기준 수량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좀 확정을 지어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감축 스케줄을 이제 그거를 이제 수립을 해서 해 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HCFC와 달리 HFC가 이제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 아직까지는 이제 2개 물질밖에 통계로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양 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는데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양이 이제 그 수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축 스케줄을 수립을 해 나갈 때에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는 그 뭐 GWP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뭐 분야별로 이걸 아무리 GWP가 되게 높다고 해도 그거 먼저 해 나가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산업적인 용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물질별 뭐 GWP 하이 뭐 미디엄별 또는 뭐 그 물질이 사용하는 용도별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감축 스케줄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하고 이제 연동이 돼야 되다 보면 지금 3년 동안에 되는 부분이 그 아직 우리 업계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수량으로서의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HCFC에서 HFC로 넘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HFC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그 수량 공급적인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2030의 40%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 마냥 그 감축을 좀 더 그 규제에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더 심한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여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산업계가 미리미리 이제 준비가 돼서 잘 넘어가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간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최종적인 대체 물질로 넘어가야 되는 구조가 된다고 하면, 이거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우리 산업계의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40% 달성하는데 지금 수량 가지고도 빡빡하다고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유 수량, 즉 65%라고 하는 여유 수량은 저희가 활용을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활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사항도 저희가 좀 갖고 있음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산업계를 좀 대표해서 이 산업계의 좀 요구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로드맵을 정해도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못할 게 뭐 좀 충분히 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갭 같은 거를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줄여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서요.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 토론을 요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뭐 한 장시간 9시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거의 한 2시간 반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프로에 오신 우리 방청객들한테 혹시 한두 분 정도는 의견이 있으시면 뭐 질문도 좋으시고요. 아니면 뭐 멘트도 좋으시고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손을 들어주시면 주변에 우리 저기 진행 요원들이 가서 마이크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시기가 죄송하지만 먼저 좀 자신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은알주택의 황경봉이라고 합니다. 또 발표를 해주셔갖고요, 너무 좋은 말씀 드렸고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스럽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불속용 온실가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프레온을 만든 이 불속용 온실가스를 만든 회사부터 현재 만들어서 우리 지구온난화를 만든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말씀하신 적 없고, 그다음 제 발포제를 만든 업체에서 이제까지 이 많은 발포제를 만들면서 썼던 불속용 온실가스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한 방법 없고, 그리고 환경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지금 굴러다니는 자동차 2,500만 대에 들어가 있는 냉매, 에어컨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냉매, 지금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금 이 냉난방하고 있는 이 냉매, 이제까지 버렸던 냉매를 환산해서 우리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건가를 한번 칼큘레이션을 한번 두드려 보시면, 과연 앞에 계신 이 8분의 패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걸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대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이 불속용 온실가스를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글쎄 질문이 아마 글쎄 뭐 제가 이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비전이나 이런 전략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그죠? 저희가 뭐 프레온가스 나온 지 한 7, 80년 거의 8, 90년 됐는데 그 쓰던 냉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방안을 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혹시 요 질의에 답변을 주실 우리 패널 분들이 좀 혹시 계실 수 있을 것인지. 네. 걱정되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뭐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데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개수 파악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뭐 더 낮은 GWP나 뭐 이런 쪽으로 이동하게 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런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입 쿼터제 하셔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쿼터도 실제로 재생냉매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수입량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생냉매를 활용하게 되는 그런 업체들한테 뭐 수입 업체로부터 그걸 인정을 받게 한다든지 하면 그런 인센티브 또한 그런 쿼터제에 해당하는 또 다른 뭔가의 관리 방안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 총량 관리도 안 돼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러려면 한 2, 3년 걸리는데 그 2, 3년 안에 지금 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 동시에 고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환경부에서 지금 그 냉매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건축물이라든지 냉동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리 기준이 이제 20RT 이상이 되는 냉매 기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이제 사용에 대한 냉동기기에 대해서 얼마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환경부는 이제 고민이 이제 이 관리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제조 사용 그리고 회수 폐기 단계에 나오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통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통계 관리 대상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회수를 하게 되고 회수를 하면 그걸 지금 산업부에서는 제조 수입에 대해서 커트량을 하지만 들어와 있는 지금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매를 아까 말씀하신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 누출하지 말고 재활용을 해서 다시 지금 기계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이제 폐기할 수 있는 폐기도 적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 감독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뭐 이게 산업계라는 이런 업계에서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고려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 조금만 첨가해 두면 아마 환경부에서 20RT 이상의 저희 냉동기가 전국에 한 15,000여 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15,000개 보면 상당히 작은 용량이죠. 전체적인 우리가 쓰고 있는 냉동기기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걸 좀 더 용량 작은 것까지 아마 조만간 좀 확대해서 그런 이제 기존 냉매들 그다음에 리사이클하고 그런 것들을 더 좀 추가적으로 촘촘하게 좀 정책을 펴 나가실 예정이라고 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히 지금 12시 11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개 정도 더 질문을 받고자 했는데 좀 딱 정리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